어느 날 호주의 광활한 들판을 지나가던 승용차 한 대가 한 농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파란 양복을 입고 브리프케이스를 든 멀쑥하게 생긴 신사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제안합니다. 제가 저 들판에 있는 염소의 숫자를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는 의아해하며 그럼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인공위성과 한참을 교신을 하고 AI 패턴 인식을 통해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말합니다. 들판에 있는 염소는 1257마리입니다. 농부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리고 농부는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직업을 알아맞혀 보겠소. 당신의 직업은 분명히 컨설턴트일 것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자 농부는 말합니다. 첫째로 내가 부른 적도 없는데 당신은 제 발로 찾아와 제안을 했소. 둘째는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인공위성과 AI까지 동원해서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맞추었어. 셋째는 결정적으로 저건 염소가 아니고 양입니다. 오래전 한 잡지에서 컨설턴트를 풍자한 유머란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내놓는 보고서나 전망의 허점을 명확히 지적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드뱅크, IMF, OECD는 저마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았고 경제 전문가들은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의 에피소드와 같은 전문가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오스토리도 이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지오스토리는 수치 해석보다는 지정학과 경제와의 관계를 다룬 프레임워크를 정리하고 세계를 보는 창이라는 시리즈물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오스토리가 바라보는 경제와 지정학과의 관계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각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단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월드뱅크나 IMF, OECD가 2024년 세계 경제를 2%대 전후로 전망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기 전에 이 숫자가 어떻게 산출되었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전망은 전년도보다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산출 수치의 특징은 첫째로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년과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4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기구의 경제 전망은 거의 맞은 적이 없을 뿐더러 매 분기 혹은 매 반기마다 수정 전망을 내놓는데 이마저도 역대 정확히 맞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오스토리는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4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블록은 경제 전망치 수치 자체입니다. 전망치에 대해서는 복잡한 경제학적 해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학자나 이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오스토리는 다음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와 특징의 이해이고, 둘째는 어느 지역과 어느 섹터가 나쁜가이고, 셋째는 누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입니다. 2024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쁘고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 확률이 높으며 세 번째는 글로벌 부채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블록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경기 전망치는 중간에 새로운 변수 하나라도 발생하면 맞지 않고 재전망해야 할 정도로 수치 자체는 의미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 블록은 이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은 2024년 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10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번째 블록에 대한 세부 내용도 별도의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합니다. 세 번째 블록은 공급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어디에서 생산되며 누가 소비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배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고 전망이 적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우됩니다. 지오스토리가 공급망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흘러들어가는 곳, 즉 투자가 이루어지는 섹터이고, 두 번째 관점은 공급망 자체이고, 세 번째 관점은 기술입니다. 돈이 흘러들어가는 중요한 섹터로는 경험에 의하여 국방 분야, 에너지 자원, 희귀 광물 자원, 식량, 상품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공급망은 크게 제품의 공급 체계와 관련된 것과 물류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제품의 공급 체계는 투자, 생산, 소비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설계, 원자재 공급, 중간재 생산, 완제품 생산, 소비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첨단 제품들의 기술은 미국이 설계하고 호주,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자재를 공급하고, 중간재는 한국과 대만, 일본이 생산하여 중국에 다시 보내고, 중국이 생산하여 소비처인 미국과 유럽으로 보내는 공급망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중동과 유럽에서의 전쟁,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 중심의 단극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극 시대로의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반도체 등 주요 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급망과 물류 체계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1대1로 사업을 전개하여 서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와 이란을 경유하여 뭄바이를 잇는 국제 남북 운송 회랑을 건설하고 있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현재 가동 중입니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활성화하여 동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말 LNG2 터미널이 완공되었고, 중국까지 북극해를 통한 에너지 수송 루트를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도 북극해 루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뒤늦게 2023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구축을 발표하였지만, 예멘에서 안사르 알라와의 전쟁으로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품 기술이고, 두 번째는 생산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동안 첨단 제품의 제품 기술은 미국이, 공정 기술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유럽이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이런 기술의 중국 유입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더스트리 4.0 시대가 앞당겨지고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산업의 인프라가 되는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고, 자본 유입과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기반 기술로는 반도체와 통신은 물론이고, 들고 다니는 전기 즉 배터리 기술과 AI, NFT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모든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과거 인터넷 기술에 30년 동안 자금이 유입되어 왔듯이 이들 기반 기술에는 유입되는 자금이 최소한 30년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블록은 지정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5세기 동안 강대국들은 동맹을 결성하여 처절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이제 70여 년 조금 지났을 뿐인데, 현재 국제 정세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전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당시 국지전 분쟁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분쟁이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세 가지 블록은 경제와 관련이 있지만, 네 번째는 지정학적 힘의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힘의 균형의 변화는 늘 전쟁 전후에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고립을 택했던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고, 러시아도 히틀러의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서로 동맹국이 됩니다. 1945년 2월
전후 독일과 폴란드 처리 문제를 논의하던 얄타 회담부터 영국의 해는 저물었고 미국과 소련이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국제 질서는 양극 체제가 됩니다. 얄타에서 긴박하게 진행되었던 회담 상황은 링크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냉전이 시작되었으며 냉전은 1989년까지 계속됩니다. 1991년 소련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국이 되었고 국제 질서는 양극 체계에서 단극 체제로 바뀝니다. Eastern Europe is free. The Soviet Union itself is no more. 경제 질서도 미국의 주도로 공급망이 개편되었고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중국과 동아시아로 옮깁니다. 이 시기를 세계화 시대라고 하고 세계 경제가 가파른 성장을 했으며 평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2017년부터 경제, 군사, 기술,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의 위협을 느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극 체제가 다시 찾아옵니다. 2차 세계 대전 후 양극 체제, 냉전 종식에 따른 단극 체제, 그리고 다시 다극 체제로 국제 질서는 변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구조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힘의 균형의 변화는 돈의 흐름, 기술의 흐름, 산업의 흐름을 바꿉니다. 또한 거래 질서의 변화를 동반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의 갈등, 동아시아에서의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이러한 힘의 균형의 변화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지오스토리는 세계를 보는 창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